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건강을 유의하라고 제가 늘 클로징 멘트를 했었는데, 며칠 전부터 이가 좀 아파서 치과를 어저께 갔었는데, 이가 잇몸이 많이 부었다고 발치를 그냥 한꺼번에 여러 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발음이 좀 세더라도 이해해 주시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컨텐츠가 많이 생성됐죠. 나중에 복귀할 때 어떤 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제일 빠른 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 전문가 이런 컨텐츠 중에 하반기 집값 전망입니다. 하반기 집값 전망이 극명하게 두 개로 나누죠. 올해 곽창석 대표님이나 저 같은 유튜브 전문가들은 추세적인 판단으로 해서 집값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가 반면에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추어 집값은 폭락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많은 유튜브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스톱워치를 딱 눌러서 한 1년, 2년만 돌려보면 맞고 틀리고 또 판명 나고 어떤 쪽이 더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했나 판단이 되겠지요. 오늘 주제가 좀 기대됩니다. 자, 오늘도 어떤 저희 유튜브에 기점이 될 만한 주제를 잡아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실 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전망하니 저희가 계속 이겼었는데, 그죠? 이겼다는 표현이 정한데 저희가 더 빨리 하고 잘 맞췄었는데. 이제 벌써 하반기네요. 그러니까요. 아직 6월 달 이제 시작됐지만은 보통 이제 6월 달에 하반기 전망을 하는데 언론에 보니까 벌써 이제 하반기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대부분 보니까 저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하반기 좀 불투명하다.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워낙 또 정부에서 대책들도 많이 내놓고 있고 또 3기 신도시도 기다리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침체를 예상하는 전망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 초인가요? 작년 말인가요? 저희가 이제 올해 2020년 그 집값 전망을 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올 한 해 이제 서울 아파트가 8% 상승. 맞습니다. 경기도 10% 상승을 전망을 했습니다. 아마 그 과거 거 돌려보시면 나올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중심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이런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현재 5월 말까지 그 KB 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가 한 1.8% 정도 오른 거로 나오고요. 예. 경기도나 인천은 한 3.5% 정도 오른 KB 시대로요? 예, KB 시세 기준이고요.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도 서울하고 비슷하게 1.8% 상승한 거 나옵니다. 5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과 전국이 비슷한 변동률이 나온 건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맞습니다. 서울의 상승폭이 더 컸었는데, 거기다 올해는 또 코로나 사태가 거의 3월, 4월을 지배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1, 2월 달에 좀 상승장이었다가 3월 이후에는 거래량도 크게 줄고 또 가격 상승폭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4월 말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다시 이제 5월 중순 이후에는 조금씩 상승폭이 커지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 거래량 통계는 안 나왔지만은 최근 실거래 신고되는 걸 보면은 5월 중순 이후에는 거래량도 증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 3년 정도를 돌이켜 보면 2017년, 18년, 19년이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어요. 5월 달까지는 안정돼 있다가 6월 이후에 반등이 시작돼서 7월, 8월에 불이 붙는 양상들을 2017년, 18년, 19년 3년 연속 그렇게 됐거든요. 그게 통계치로 그렇게 나왔습니까? 저희는 이제 저는 통계를 아파트 시세를 전문적으로 상담하지 않다 보니까 곽 대표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추세적인 그 당시의 흐름은 저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 이렇게 그 통계를 다시 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렇잖아요. 2017년에 파리 대책을 내놓은 게 그렇죠. 2017년 7월에 워낙 상승폭이 컸으니까 새 정부 들면서 첫 번째 대책을 내놨던 거고요. 예, 예. 또 2018년도에도 9.13 대책이 대책. 있었죠. 그것도 7월, 8월이 아, 맞네요. 상승세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예, 간단하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주로 하반기 중심으로 특히 6월 이후에 이게 그 보통 상승에 시동이 걸리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근데 특별한 공통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예. 예전 참여정부 때는 거의 그 대책이 6개월 단위로 나오고, 그럼 뭐 한 3개월 주춤하다가 또 오르면 또 6개월 후에 대책 또 내놓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대책을 한번 내놓으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후속 대책들을 연달아서 내놨었거든요. 예, 예. 그런 영향 때문에 좀 그 침체 기간이 예전보다는 좀 길어졌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이건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우리가 재산세나 종부세 과세 기준일, 예, 예. 6월 1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과세 기준일까지는 어쨌든 집 주인이 그날을 피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5월 달까지는 팔고 싶은데, 기준일이 지나면 아예 어차피 이제 뭐 세금 내야 되니까 재산세 일종의 종부세 자포가 되는 거네요. 예, 아예 그러면 안 판다 뭐 이런 식이 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1일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매도인들의 선택의 어떤 기준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예, 지금 뭐 시장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뭐 경기 상황도 아니고 예, 뭐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서도 아니고요. 예, 예. 지난 3년간 집값 상승은 거의 대부분이 그 팔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예, 예. 물건이 못 나와서 그렇게 예. 된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과세 기준일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렇겠네요.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하반기 집값 전망은 뭐 우리가 쭉 6월 1일을 오늘 이제 하반기 전망했으니까 6월 1일 전에 했던 그 하반기부터 랠리가 시작된다는 게 지속된다 보시는 건가요? 벌써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죠. 이제 5월 뭐 넷째 주, 또 다섯째 주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상승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고요. 또 올해 1, 2월 달까지 주로 이제 수용성이라고 그 얘기하는 경기 남부권에 예, 예. 상승세가 시작이 되다가 이런 것들이 뭐 인천이라든가 또 다른 여타 지역으로 확산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 멈칫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약간 이 코로나 여파가 약해지면서 이미 반등세가 시작되는데, 과연 이제 이게 그냥 그 잠시 예, 예. 타오르는 불꽃인 건지 아니면은 진짜 거센 바람으로 몰려올 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이 단장께서도 자주 말씀하시지만은 어떤 뭐 확증 편향에 빠진다고 할까요? 예, 예. 어떤 특별한 변수가 있으면은 그걸 너무 크게 해석해가지고 확대 해석하죠. 예, 확대 해석하는 프레임을 경우도 만들고 또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정신 승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니까 지금 집값은 거품이야. 그래서 떨어져야 해 하다 보면은 떨어질 거야로 본인의 기대를 또 그런 소망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또 반대로 그런 분들이 집을 사고 나면은 이번에는 거꾸로 올라야 돼. 그게 정신승리하거든요. 근데 시장은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결국은 뭐 팔 사람 살 사람 이렇게 만나서 아무래도 팔 사람이 적다 보면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여러 가지 분야로 보면은 계속 팔 수 없는 환경으로 조성이 돼 가는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 나온 이제 분양권 전매 금지 조치도 그렇고요. 또 지금 이제 청약해서 그 공공택지에서 당첨이 되면은 이제 뭐 분양가 수준에 따라서 입주 후에도 3년 내지 5년 거주 의무가 또 주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결국 그 물건을 팔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집권 3년 차인데 지난 3년간의 규제를 한 결과 지금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달라지는 거는 작년, 재작년과 달라지는 것들이 있죠. 이제부터는 전세가가 위험합니다. 오늘 기사도 떴던데요. 강남에 그 반전세가 늘고 예.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논조가 잘 틀렸더라고요. 저희하고. 거기는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가도 오른다고 했는데 저희는 전세가가 받쳐주고 상승하니까 가격이 밀어 오른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었잖아요. 예. 2006년경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 2004년도에 역전세난이 일어나고 2005년 한 해 정도가 지난 다음에 2006년부터 이제 점점 전세난이 심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예. 매매가도 반등하는 예.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2019년 상반기까지가 역전세난이었고 지금 19년 하반기부터 전세가가 지금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간이 이제 벌써 한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여러 가지 조짐들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가 반등하면 이번에는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전세 매매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던 지역들, 뭐 지금 뭐 강남이나 서울 같은 데는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예. 이런 데는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크게 자극하지 못해요. 예. 그러나 붙어 이제 있는 전세 매매가 붙어 있는 지역들은 바로 전세가 좀 오르면 매매가를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는 경기나 인천 중심으로 반등을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 작년보다는 올 하반기가 조금 더 반등 폭이 더 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이제 지방의 경우에 예. 지난 한 뭐 2, 3년 정도는 침체기였다면은 지금 지방도 전세가가 반등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수도권뿐만이 아니고 지방에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 지방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번에 전매 제한을 넣은 게 성장관리권료까지 다 넣고 수도권에 그것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가격이 전이되는 양상들, 즉 풍선 효과라 얘기하는 것들로 인한 그런 가격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 이렇게 볼 수 있지는 않나요? 전세가는 물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지역만 전세가 오르는 거는 없고요. 네네. 이제 서울의 전세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서울에 거주하는 높은 전세에 있는 분들을 서울에서 빠지겠죠. 쫓아내는 예. 구축 효과가 예. 발생돼서 이제 외곽 지역의 전세가 상승을 같이 불러오는데 그동안 전세가를 안정시켰던 게 뭐 서울보다는 외곽 지역의 뭐 동탄이라든가 뭐 고양시 쪽 이런 데 이제 입주량이 많았기 때문에 좀 안정돼 있었는데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거의 입주가 마무리됐어요. 아직도 뭐 김포 쪽이라든가 이렇게 좀 남아 있긴 한데 이제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올 하반기 이후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면 사실 더 큰 문제는 내년 내후년이에요. 지금 이제 잠시 지금 분양권 전매 금지 효과 때문에 올해 8월 달까지 이제 6, 7월 중에는 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물량 공급이 굉장히 위축될 수분이 없는 구조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만큼 지금 지정을 못해 없잖아요. 예. 특히 이제 예전하고 지금 많이 달라진 게 청약 가점제도 하지만은 좀 중도금 대출,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 투자자 진입을 시장이 허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인기 지역, 안전한 지역 중심으로만 공급을 하게 되고, 근데 인기 지역은 땅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땅이 있는 곳은 분양을 못 하게 되고, 땅이 없는 곳은 땅이 없어서 분양을 못 하고, 그러니까 간혹 하나 분양하는 거에 부적격자 나오면 뭐 줍줍이라고 그러죠. 예. 그럼 그 무순위에 대한 경쟁률이 뭐 수천 대 1, 수만 대 1씩 막 경쟁률이 나올 것 같아요. 올 하반기에도 그런 양상들, 이런 이제 뭐 무순위 줍줍에 대한 경쟁률들은 계속 높아질 것 같고요. 뭐 청약 시장도 시간이 갈수록 더 과열이 될 것 같고, 올 하반기에는 또 이 아파트를 대체하는 이제 대체 주택의 공급도 활발해질 것 같아요. 예. 뭐 최근에
그 아파텔이라고 얘기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좀 이렇게 규모가 큰, 평수가 큰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아주 높은 인기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생활용 숙박시설도 굉장히 인기가 좋던데요. 그거는 분양용 호텔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런 거 종류는요. 그렇죠. 거주도 할 수 있고. 예, 뭐 생활용 숙박시설도 공급이 활발한 편이고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 대단지 아파트는 메인스트림이 이제 깨지니까 예, 니시 마케팅에 이제 틈새 시장이 자꾸 가지를 칠 수밖에 없는. 예, 틈새 시장 위주로 점점 뭐 거래도 활발해지고 공급도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고요. 올 초에 전망했던 뭐 서울 8%, 또 경기 10% 상승 전망은 아직까지는 지속됩니다.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반기 집값 전망 드리겠습니다. 곽창석 대표님입니다. 일단 뭐 과거 사례 비교나 현재 추세적인 모든 걸 지켜봤을 때 이 전세 가격이 움직인다는 자체는 굉장히 그 눌렀던 텐션에 대한 걱정을 점점 더 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공급이 이래서 못 팔고 저래서 못 팔고 이래서 못 짓고 저래서 못 짓는다면 기존에 있는 주택 가격이나 분양물에 대한 가격 상승폭은 점점 더 세질 거고, 물론 이제 거래량이 받침이 안 되면 그건 또 그 수치로 잡히진 않겠죠. 어쨌든 간 지금 상황은 2006년경 그 참여정부 시절과 아주 유사하다. 2004년 역전세에 났고 2006년부터 전세난이 심화돼서 가격이 굉장한 가격 상승이 이뤘던 것처럼 2019년에 상반기에 15, 16, 17에 분양했던 그 물건들이 대거 풀리면서 뭐 역전세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전세가격이 좀 하락을 했었는데 2019년 하반기부터는 전세가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고 그 가격 상승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장은 특히나 강남이나처럼 전세가 매매가 갭이 큰 지역보다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어 있다.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는 지역에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오면 가격을 밀어낼 수 없는 이런 그 가격 상승장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이 죽줌, 그냥 줍는다. 뭐 그 부적격자 나오면 나오는 물량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줍줍의 신화 또는 현상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또 청약 시장의 과열은 계속될 것이다. 또 계속 얘기하는 대체 시장. 아파트 청약 분양 아파트가 메인 주류, 기본 주류라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의 주류라고 한다면 그걸 막아 놓으니 아류작들 또는 틈새 시장이라 볼 수 있는 아파트, 생활용 숙박시설, 새 주택에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시장도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뭐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한다면요. 네네.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그 일반 경기 상황은 경제가 좋아지긴 힘들다고 봅니다. 근데 경제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계속 뭐 나빠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택 시장의 화랑 때문에 네. 주택 시장이 오히려 내수 경기를 견인하는 그나마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희망찬 멘트로 클로징을 해주셨습니다. 주택시장 부동산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딴 거 종합적으로 고려하실 필요 없잖아요. 우리 뭐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중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긴 하지만 주택시장은 내수 시장을 견인할 만큼 해질 것이다 또는 할 것이다 라고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도 저에게 시간이 좀 빨리 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올해 찍었을 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저희가 찍었던 것들이 확인받고 싶고 그게 뭐 저한테 아무런 득이 되지 않죠. 단지 근데 그거 맞춘다고 해서 뭐 특별히 좋은 것도 그쵸. 근데 맞출수록 불리한 점도 많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 일종의 라이센스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격 여부는 아니고 통찰력, 인사이트 측면에서 그냥 그런 감정적인 우월감 좀 쓸데없는 거지만 곽 대표님만 찍는 그런 거에 대해 굉장히 큽니다. 하여튼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 아파 죽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